마지막 글 뒤지가 진적이라는 낯설고 생소한 제목의 수필이다. 수필. 우리가 이 작가 일석 이이승 선생님은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국문학자야. 이게 1942년에 조선어학회 말살 사건이라고 있거든. 조선어학회가 조선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인데 갑자기 있잖아, 독립단체로 몰아붙여가지고 해산시키고, 이때 조선어 사전을 막 만들고 있었거든. 조선어 사전이 한글 사전이겠지. 그래갖고 원고를 얼마나 많이 모았는데 그거 다 거의 다 잃어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일제가 군대에 끌고 가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터에 내몰고 이런 일제강점기에 수탈하고 억압도 있었지만, 이런 우리말 우리 문화에 대한 뭐랄까 말살 정책은 더더욱 잔인한 방법이었지, 그지? 말모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말모아 뭐 그런 거 있던데 영화. 그게 아마 이 내용일 거야. 일석이이승 선생의 뒤지가 진적, 진귀한 책이란 뜻이야. 뒤지는 볼일 보고 쓰는 거니까 휴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선생님, 뒤지가 왜 어떻게 아주 진귀한 책이 됩니까? 옛날에는 휴지라고 따로 없었으니까. 다 보고 낡은 책 이걸 갖다가 볼일 보고 하는 종이를 썼단 말이야. 그걸 뒤지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웃긴 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필은 수필인데 해학적이야. 뭐가 해학이냐면 이 상황 자체가 해학이란 말이야. 감옥에 갇혔어. 여러 사람들이 한 방에 기거해. 근데 읽어야 되겠다라는 학자의 어떤 그 읽고자 하는 욕망 있잖아. 욕망 때문에 읽을 거리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받아서 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받으려면 자꾸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야. 뭐 그런 상황이 굉장히 해학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당시가 1940년대 이후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니까 그 당시의 현실을 좀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적이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일제가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이 태평양 전쟁이 1939년부터 1945년이야. 이게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투하되고 2대 맞고 손 드는 거 항복한 거야. 이게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막 진주만 그것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이 당시에는 막 조선 사람들한테 숟가락까지 뺏어갔다는 게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적고 있다. 현실의 사실적. 그 다음에 상황 자체의 해악을 느끼게 해준다. 물론 배경이 어디냐면 이게 수필이니까 경험이야. 경험적. 어디라고? 감옥이란 말이야. 감옥에 갇힌 것. 아까 조선어 말살 사건, 조선어 학회 사건 얘기해줬지, 그지? 그래서 일석이이승 선생 같은 학자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거기서 살았던 감옥 생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적어놓은 수필이 바로 뒤지가 진적이라는 수필이야. 자, 본문 한번 볼까? 처음 어떻게 시작하나 봐. 처음, 시작, 처음, 중간, 끝 뭐 이렇게 돼 있어. 처음 부분에 2평쯤이나 될까 말까? 굉장히 좁다는 얘기고, 그 될까 말까 한 좁은 감방 안에서 7, 8명의 식구라고 그랬는데, 이제 원래 식구가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식구지, 그지? 감옥에서도 어차피 밥을 같이 먹으니까. 때로는 10여 명이 넘는 인구가, 여기서는 좀 많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야. 여기는 식구라고 했다가 갑자기 인구라고 해서 똥통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화장실이 그 안에 있으니까 뒤를 볼 때에는 그래도 뒤지가 필요했다, 휴지가 필요했다. 감방 생활을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므로 경찰서에서는 불가하다,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한 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이 불가피한 청구가 뭐야? 우리 볼일 봐야 되니까 뒤지 주세요. 이거는 안 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불가피하다고 얘기한 거고, 뒤지를 공급하고 있었다. 원래 뒤지감 종이를 따로 만들어. 원래는 이렇게 만들었대. 한 묶음씩 마치 두루마리 휴지처럼 묶어가지고 파는 것이지만, 자, 요게 이제 당시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얘기했다면, 그 당시 전쟁 중에 일본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간단한 공산품이지, 그지? 뒤지 같은 것도 부족해. 만들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 파탄을 이야기한 거고, 당시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바로 요 부분이란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구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일반으로 여기부터 이제 중간이 되겠지. 중간. 처음, 중간, 끝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는데 잠깐만. 그 당시가 저기 태평양 전쟁 당시야. 태평양 전쟁 당시니까 여기서 1942년에 일석이 이승 선생이 조선학기 사건으로 투옥됐으니까 당시라고 그랬으니까 45년 되기 전까지지. 요 사이겠지, 그지? 우리가 우리가 광복이 8월 15일이잖아. 맞지, 그지? 8월 15일. 그리고 나서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지은인 이승 선생도 풀려나게 된단 말이야. 한 2년 정도 뒤에 있다가 풀려나셨대. 자, 그러면 중간 부분 볼까? 그리하여 일반으로 신문지나 읽을 거리지, 그지? 읽어 넘기는 잡지 같은 것 썰어서 뒤집어 쓰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간단하게 만들었던, 쉽게 만들 수 있었던 뒤지가 한 묶음씩 팔던 것이 그게 없어졌단 말이야. 물자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신문지나 읽어 넘긴 잡지 같은 거, 읽어 넘겼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 지나간 잡지들만 하는 거야. 그래갖고 뒤지로 쓰는 형편이었다. 감방 안에서 이러한 뒤지의 공급을 받으면, 자, 그러면 이러한 뒤지의 공급, 뒤지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신문지나 읽어 넘긴 잡지. 이게 이러한 뒤지란 말이야. 그럼 그 안에 글자가 막 있단 말이야. 자, 받으면 이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대하듯 비유적 표현났네. 마치 뒤지를 책이라고 생각하고 귀중한 읽을 거리였다. 그런데 경찰서나 형무소에서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바깥 세상의 소식을 아는 것을 지극히 꺼리고 있어서 못 보게 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 경찰서나 형무소에서 예를 들면 이 신문 같은 것을 주지 않는 이유, 이게 바로 바깥 세상을 아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신문지 조각 같은 것은 좀채로 들여주지 않았다. 만일 우리 동지들의 가족 중에서 음식물을 차입할 적에, 음식물 차입,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줘서 사게 하는 걸 차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신문지로 싸게지로 삼은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차입할 때 물건을 주는데 음식물을 줘. 그러면 예를 들면 떡을 준다. 그럼 신문지를 쌀 거 아니야. 그래갖고 차입을 해. 그럼 떡은 먹고 신문지는 읽을 거리가 되는 거라고. 삶는 것이 있으면 대개는 난로에 넣어서 태워버리는 것이 보통이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신문지 읽을 거리가 귀하니까 읽는단 말이야. 그래도 혹시 신문지가 남아있고 그것을 뒤집어 쓰겠다고 하면 읽을 거리가 없어지도록 잘게 썰어서 준다. 못 읽게 한다는 얘기지. 그리하여 대개는 한 장이나 두 장밖에는, 조금밖에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 뒤를 보기 전에 이 신문지 쪽을 한 줄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는다. 요렇게 한 줄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는다. 왜? 읽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읽기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빠짐없이 읽는다 그런 얘기야. 뒤지를 바꿔서 왜 뒤를 안 보느냐고 따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똥통이에 올라앉아서 그것을 읽어버리는 것이었다. 읽어버리는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너 뒤를 안 보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뭐 뒤를 안 봤으면, 볼일 안 봤으면 신문지 도려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뒤지를. 그러니까 읽어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재료는 읽을 거리, 같은 감방에 있는 동지들도 읽어보기를 열심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차마 혼자만 보고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동지들은 아까 얘기했던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함께 투옥된 학자들이겠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돌려보는 거야. 그리하여 무슨 꾀를 부리고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신문 조각을 돌려가며 윤독이라고 하지. 글을 갖다가 있잖아. 한 가지 글을 여러 사람이 보는 걸 돌려보는 걸 윤독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읽되 어여시 떳떳하게 펼쳐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안에 감추어질 만큼 접고 접어. 이유는 뭐야? 간수의 눈을 피해가며 몰래 읽어내려 가야 하기 때문에 접고 접어서 감추어질 만큼 접게 되는 거야. 그러나 신문지 같은 것은 천재이루. 자, 천재이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우자가 다른 말로 하면 해년자야. 그러면 천재이루가 뭐냐면 1000번에 한 번 만난다 이런 뜻인데 1000년에 한 번 만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1000년에 한 번 만난다는 게 뭐야?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뒤지로 쓰는 신문지를 읽을 거리인데 이거를 갖는 것이 천재이루야. 천재이루. 알았어? 신문지 같은 것은 천재이루의 좋은 기회를 얻어야 볼 수 있는 노릇이라고 그랬잖아. 뒤지로 쓰는 신문지는 거의 없다는 얘기지. 보통의 경우에는 외정,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를 말하는 거야. 당시 경찰계의 유일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잡지를 기관지라고 하는 거야. 경무휘보, 경무라는 말이 되었으니까 경찰이겠지. 경무휘보란 것이 있었다. 그래야 경찰서에서는 이 묵은 잡지의 재고품이 상당히 풍부한 듯하여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뒤지를 공급하고 있었다. 그럼 경찰서나 형무소나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지? 그런데 이 기관지인 경무휘보의 내용은 뭘까? 당연히 경찰과 관련된 거야. 자, 경찰에 관련된 얘기니까 주로 누가 읽어? 경찰이 읽겠지, 그지? 경무휘보라는 경찰 기관지는 경찰들을 위한 신문이고 잡지야.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 내용이 있잖아.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런 게 아니고 경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읽어도 별로 상관없다고. 그리고 재고가 많이 남았어. 묵은 잡지가 많아. 그러면 이거 다 소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뒤지로 잘라서 줬다 그런 얘기야. 왜 경찰 기관지 경무휘보를 뒤지로 공급했느냐? 뭐 경찰 얘기니까 뭐 읽어도 상관없는 거고 너무 많이 남아서 재고품을 소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뒤지를 공급하고 있는 게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이 잡지는 주로 경찰 행정에 필요한 지식이나 참고사항을 재료로 하여 편집한 것인데 그 중에는 혹은 취미 기사도 있고 이거는 경찰하고 상관없지, 그지? 그 다음에 일본 사람으로 양행한 기행문. 자, 두 가지 하나 더. 취미 기사는 뭐냐면 경찰 행정하고 지식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시사, 교양, 뭐 여기에는 이제 문학 잡지니까 문학이라든지 특히 시라든지 이런 것들, 소설이라든지 이거는 경찰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거든. 근데 잡지 안에 이런 코너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양행이라는 얘기는 서양에 가는 거예요. 서양에 가는 거. 이거 양행이라고 했다고. 양행 기행문. 뭐 굳이 그냥 서양 기행문이라고 하지 양행 기행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 기행문 같은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요게 나와 있는 경찰 기관지의 내용은 별로 읽을 게 없는데 그래도 읽을 거리가 되는 게 바로 요런 것들이라고. 자,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 지금 내용을 본다면 좁은 단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일제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뒤지 공급도 제대로 못했다. 이게 처음 부분에 나온 거고, 뒤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뒤지를 얻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유일한 읽을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감옥 생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경험을 담은 거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감옥에서 있었던 경험 중에서 읽을 거리를 구했던 어떤 실제의 일을 회고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런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다. 자, 그러면 어쨌든 앞에 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문초를 받는 일 외에는 문초 뭐 이거는 따져 묻는 거니까 조사를 받는다고 할게 아주 심하게요. 어쨌든 문초를 받는 일 외에는 열흘이 하루같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팔짱만 끼고 브라질을 하면서 온종일 앉아있으므로 그 무료하기란 견주어 말할 데가 없었다. 가장 무료했다 그런 얘기지. 견줄 데가 없다는 얘기는 비교할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최악이란 얘기지, 그지? 자, 봐봐. 여기 유일하게 하는 건 조사받는 일. 열흘이 하루같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 그러면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요. 팔짱을 끼고 건 수수한다 그래, 수수. 여기다가 방관이란 말을 붙이면 수수방관이지. 팔짱 끼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열흘 동안 하루같이라 했으니까 열흘을 하루처럼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수수하고 방관하고 무료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건 지금 브라질이라는 거는 몸을 흔드는 행위, 몸을 흔들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몸을 흔드는 게 무슨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무의미하게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글발이 있는 종이 조각이라도 얻어 읽는 경우에는 한결 지루한 게 아니라 지리한 시간이 쉽사리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왜 이렇게 읽을 거리에 연연했는지 알겠지? 무료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만약에 이 뒤지, 신문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무료함과 지루함을 그래도 조금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읽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주 강했단 말이야. 갈급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슷한 거야. 갈증나는 것처럼 아주 간절하게 원한단 말이야. 이유는 하나 더 들면 뭘까? 이들은 조선어를 연구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그래. 학자가 글을 읽고 책을 읽고 하는 게 하는 일이잖아. 해왔던 일이잖아. 습관이 다 됐잖아. 그러니까 읽지 못하는 어떤 읽을 거리를 찾는 이유가 읽지 못하는 어떤 갈급, 즉 무료함과 지루함을 견뎌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더욱이 문초를 전부 마치고 그러면 할 일 다 한 거야 지금. 그저 구속만 되어 있는 동안은 진정 세월이 더딘 것이 지리하여 견딜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자 구속은 여기서는 자유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 정말로 견디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든 경무위보 경찰기관지 잡지 쪽을 많이 입수하여 손에 넣어가지고 가진 노력을 다 기울였어. 그것도 경무위보의 내용은 별로 읽을 거리가 없지만 아까 나왔던 대로 그 취미에 관련된 글, 그 다음에 양행, 서양에 갔다 온 기행문 그런 것도 읽고 싶어가지고 그렇단 말이야. 됐죠? 우선 이 봐봐, 이런 게 해악이란 말이야. 그거 읽으려고 뒤를 자주 보기. 해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야, 그거 읽으려고 화장실 자주 가겠다고. 이 화장실을 가야지 뒤지를 주니까. 설사가 나니까 한 장만으로 부족하니 석장 넉 장 달라고 했다. 이것도 해악이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뒤를 자주 보겠다고, 두 번째 여러 장 달라고 한 거, 이게 전부 다 읽을 거리를 얻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가다가는 뒤지를 얻기 위하여 헛뒤를 보는 일도 있었다. 세 번째가 헛뒤를 보는 일. 읽을 거리를 얻기 위한 처절한 노력 세 가지가 바로 이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여 다 각각 얻은 뒤지를 서로 돌려가며 보는 거다. 한 식구들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이고 좀 간절하게 읽을 거리를 얻으려는 노력들이 나왔어. 자, 이제 마지막 끝부분을 이렇게 마무리, 수필의 끝부분이야. 그러나 이렇게 들여주는 뒤지만으로는
진정 갈급질, 갈급질 아까 나왔지. 갈급하다, 목마르다 그런 얘기야. 간절하다 그런 얘기야. 갈급, 아주 아주 간절하게 바라다라는 뜻이 정확한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얻는 것은 너무 부족해가지고 갈급질이 나서 더 얻고 싶어서 못 견딜 지경이다. 그리하여 다량으로, 아주 많은 양으로 뒤지를 입사하기에 청석군을 이용한 일. 야, 여기 또 청석군을 이용했단 말이야. 일이 많았다. 젊은 사람이 청소하러 나가서 마치 담배를 훔쳐 달아나 들이대듯 뒤지에 걸터 앉아서, 이 걸터서가 걸터 앉아서가 아니라 걸탐에서, 즉 이걸 아주 아주 많이 찾아서 찾는다는 얘기 알았니? 걸터서 찾으려고 걸터 앉아가지고 더듬다 뭐 이러니 됐어? 뒤지에서 읽을 거리를 찾으려고 더듬었어. 감방으로 들여주곤 하였다. 이와 같이 도둑글을 읽다가 들켜서 뒤지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다. 뒤지를 빼앗겼대. 자, 그럼 이걸 정리해야 되겠네.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게 뒤지를 있잖아. 얻지 못하게 하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못하게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봉변이 이거야. 뒤지를 빼앗기는 거, 뺨을 맞는 거. 이게 봉변이란 말이지. 봉변을 당해. 읽을 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그래도 또 잡지 쪽 읽기를 단념하지 못하였다. 결국은 이 읽는 것의 갈급질, 읽는 것의 갈급질을 단념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야. 이로써 미루어 보면 사람이 하고 싶은 이거 이제 우리가 수필에서 나오는 삶의 인생의 깨달음이지.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여기서 읽는 거야. 벌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만으로 깨끗이 청산해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야. 알았니? 경험 후의 깨달음이야. 수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의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읽고 싶은 의욕이야. 벌을 받거나 모욕을 당한 건 위에서 뒤지를 빼앗기는 거나 뺨을 맞거나 봉변을 당하거나 그런 거야. 그거는 그거라고 해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욕망, 의욕, 읽고 싶은 욕망 청산하여 버리지 못한다? 없애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야. 이 부분은 깨달음이 되겠지, 그지? 이것도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좌우할 수 없는 본능의 소치인 듯하다. 소치라는 말은 어떠한 일 때문에 생긴 것, 그런 뜻이야. 됐어? 어떠한 것 때문에 생긴 것. 그러면 본능의 소치가 아닐까. 왜냐하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본능의 소치. 본능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얘기 알았니? 그러니까 본능은 꺾거나 없앨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읽으려는 그 갈급질 이런 거는 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자, 그 진정한 경지는 실제로 당하여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은 실제로 당하여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본능의 소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읽고 싶은데 읽지 못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난 거야. 자, 마지막에는 경험을 통한 아주 중요한 단어지 깨달음이지, 깨달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뒤지는 진적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뭐 이거는 1942년 조선학기 사건으로 감옥살이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거라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적인 내용은 두 가지. 일제강점기의 현실, 이거 사실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뒤지도 공급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해 있다는 거. 두 번째, 사실적인 두 번째는 뭐냐면 감옥 생활이야. 꾸며대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겪은 일을, 감옥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 다음에 해악적이라는 거 아까 되겠지. 상황의 해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리고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에 있었던 아까 해악이 이거라고 그랬지. 뭐라고? 1번 읽을거리 얻으려고 뒤를 자주 보고, 두 번째 설생하는 한정으로 부족하니 석장넉장 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헛뒷일을 보는 것도 있어. 됐지? 여기 세 가지가 해학적이라고 생각하고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실적에서 이어지는 건 뭐냐면 사실적인 내용이 이거야. 일제강점기의 현실, 감옥에 대한 현실, 사실적. 이어지는 건 폭로지, 폭로. 폭로가 뭐야? 현실이 이렇다는 거, 열악했다는 거, 이거를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바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방향을 달리해서 읽고자 하는 본능. 자, 이거 인력으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본능을 계속 가지고 갔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읽고자 하는 본능이야. 뭐 지식인이나 선비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선비적 자세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공부하는데 끝까지 게을리하지 않는 거. 여기서 뭐 읽는 걸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뒤지가 진적 내용이야. 이 뒤에 거 한번 볼까? 뭐 볼 거 없어. 자, 시대 상황을 짐작케 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1939년부터 45년 사이에 적어도 1942년 이후라 그랬다. 조선학계 사건 이후에 투옥이 되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쟁 중에 일본, 우리가 추정하는 거는 1942년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기 때문에 요 사이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때 일제는, 전쟁 중에 일제는 일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일제라고 해야지. 완전히 다른 거야. 일본 제국주의니까. 이때의 상황은 경제적 파탄이다. 자, 일본 제국주의가 경제적 파탄이 일어났을 때가 바로 태평양 전쟁 시기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경무휘보가 나오지. 그때 발행했던 경찰 기관지 이름이 경무휘보야. 됐죠? 일제강점기 아주 말이다. 말 끄트머리라고. 자, 그 다음에 이를 참 됐고요. 2번 한번 볼까? 글쓴이가 뒤지를 얻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야? 뒤지에 적힌 글을 읽고 싶어. 그러면 글을 읽고 싶은 게 핵심이 되겠지, 그지? 아까 얘기했던 해학적인 부분이네. 동료들이 뒤지를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뒤를 자주 보고요. 그 다음에 설사 핑계 대고요. 마지막 헛뒤를 본다. 그 다음에 뒤지를 읽은 수감자들을 보고 일본 경찰은 어떤 방식을 뒤지를 빼앗았지, 그지? 뺨을 때렸지. 모욕을 줬단 말이야. 뺨을 때림. 이런 것들이 다 모욕이라고, 봉변이라고 얘기했죠. 모욕. 그래가지고 그 읽을 거리를 안 주려고. 자, 제목 뒤지가 진적. 자, 휴지가 진짜 이 진적이라는 게 진귀한 책. 여러분, 이거를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볼일 보고 쓰는 휴지 있잖아. 휴지가 진짜로 읽을 만한 거리가 있는 진귀한 책이다. 뭐 이런 게
제목의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진귀한 책은 아니고 진귀한 책처럼 가치가 있다 그런다. 자, 여기까지. 그다음 조선어와 학회 사건 요거 마저 보자. 조선어와 학회 사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야. 1942년. 자, 조선어 학회가 1929년 10월에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했고,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발기인 108명이 모두가 민족주의 사상가, 일제는 이들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서 1942년 함흥 학생 사건을 꾸며 조작한 거야. 조선어학회 사전 편찬을 맡고 있던 정태진을 관련자로 검거하고, 조선어학회가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주의 단체라는 거짓 자백을 받아가지고 잡아간단 말이야. 그때 일석 이희승 선생이 잡혀가고 33명이 내란죄로 기소를 당하고, 이희승은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와 함흥형무소에 1945년 8월 17일까지 3년 동안 복역하던 중 해방이 되어 풀려났다. 요즘 연도가 1945년이네. 해방되고 이틀 후구나. 이틀.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어. 아까 1947년이라 했는데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이튿날이야. 3년 동안 갇혔대. 누명 쓰고. 조선어학회는 그때 강제로 해산됐고요. 그다음 나중에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꿨고. 상관없지, 그지? 뒤지가 진적에서 글쓴이와 동지들이 읽을 만한 읽을거리에 집착한 까닭은 뭘까요? 왜 집착했을 것 같아?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학자들이지, 그지? 학자는 지식인이잖아. 지식인이 맨날 했던 일이 뭐야? 읽으면서 생활했지. 읽으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읽는 건 아예 기본이야, 기본.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출발도 못 해. 그러면 읽을 게 없다는 건 결국 무료하고 지리한 시간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무료하고 지리한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읽을 거리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뒤지가 진적에서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고, 글쓴이의 성격과 관련해서 얘기할 필요 없고. 자, 여기는 그 글쓴이의 개성이라고 했는데, 개성, 나는 개인적으로 제목 있잖아. 제목에 나와 있는 뒤지가 진적 소재 혹은 제재라고 하지, 그지? 제재면에서 본다면 누가 화장실 휴지를 제목으로 해서 글을 쓰겠어. 상당히 개성적이지, 그지?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걸 썼기 때문에 개성적이고, 이 감옥 생활에서, 물론 감옥 생활이 웃긴 건 아니지만 이 와중에도 웃긴 내용을 막 거기서 썼단 말이야. 이 얘기는 현실을 비관이 아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학적인 태도를 취했으니까 이렇게 해학적인 내용도 잘 글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이 개성이라는 부분은 제목 속에 있는 뒤지가 진적이라는 그 휴지가 아주 가치 있는 책 같다라고 얘기한 이 제목 자체가 개성적이다. 남들이 하지 않는 내용이고 소재고 제재고 하기 때문에 개성적이고, 감옥 생활에서도 해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개성적이라고 볼 수 있어. 알았지? 자, 여기까지 뒤지가 진적 마무리할게.